오늘 경제 완전 정복 정철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그 경제 성장률 얘기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건 말고 방금 들어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한진칼이요. 소송 어떻게 됐나요? 네, 한 10여 분 전이었습니다. 예. 2시 40분 의 법원이 반조은태 회장 연합이죠. KGCI를 비롯해가지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진칼이 추가적으로 뭐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라는 것을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조금 전에 이 반조은태 회장 연합 측이 냈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이제 내일 산업은행이 죽음 이제 주식 대금을 납입하게 되고요. 예. 8천억인데 실은 이제 5천억은 현금이고 3천억은 이제 이비 교환사채 형태로 되게 되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라고 할까요? 합병이 예.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원이 조원태 회장 쪽에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결과죠. 조은태 예. 회장 산업은행 예, 이쪽 산업은행. 손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면 앞으로 그래서 그 아시아나와의 인수합병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쟁점은 뭐였냐면 이제 8천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하게 예. 되는데 왜 굳이 한진칼을 통해서 또 한진칼이 유상증자하고 주식을 늘리고 다시 한진칼이 대한항공 주식을 예. 받고 이렇게 쿠션을 돌아가서 지원을 하느냐 이제 그것이 쟁점이었었고 이제 반조은태 회장 연합 측에서는 이 KGCI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할 거면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던가 대한항공을 하지 왜 한진칼을 거쳐서 하냐 그러면서 이 한진칼에 이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예. 신청을 냈던 것이었었고요. 이제 여기엔 또 하나의 이제 이 숨은 이면이 뭐냐면 경영권 예. 분쟁이 됩니다. 현재 조은태 회장과 반조은태 예. 회장 이 연합 측의 이 주식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산업은행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10% 지분을 차지하게 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분은 조은태 회장과 함께 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경영권의 싸움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반조은태 회장 쪽에서는 왜 산업은행이 이런 경영권에 예. 혜택을 주느냐라는 것을 주장해 왔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의 조은태 회장과 산업은행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하나만 더 다음 질문으로. 앞으로는 그럼 반조원태 회장 측에서 저항수사는 이제 별로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 소송, 이렇게 주식은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주식 쪽으로라든가 이사회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저항수사는 잃어버린 건 사실이군요. 그렇죠. 지금. 지금 소송 발표 직후, 예. 이후 10여 분간의 주가 흐름은 제가 보지는 예. 못했지만 예. 직후에 보면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급등했고요. 아, 예. 한진칼은 이제 급락을 하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진칼의 주식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 중에 하나는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들어옴으로써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는 예. 조금 사라졌으니까 예. 하고 대한항공도 뭐 약간 좀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예. 아시아나가 이제 가장 좀 혜택을 입었다라고 시장은 현재는 시장은 판단하고 보고 있는 것 있단 같습니다. 말씀. 네. 아시아나는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네네. 연락이 예, 오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약간 그렇습니다. 낙관적인가요? 이번에 예. 이제 3분기 성장률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예. 하게 된 겁니다. 3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7, 8, 9월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 직전 분기, 2분기 대비는 2.1%가 올랐고요. 예. 작년에 3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작년 3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1.1% 역성장입니다. 여전히. 예. 그러나 오늘 이제 한국은행은 뭐냐면 2분기 대비 3분기에 대한 그러니까 전 분기별로는 추이가 2.1%가 올랐고 이것은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튀어 올랐던 거 이후에 가장 이제 높은 그런 상승률이었다라는 건데 뭐 이유가 뭐였느냐 올 3분기에 수출이었습니다. 예. 또 수출도 우리가 늘 잘한다고 했는 그 투톱 반도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예. 이끌면서 큰 틀에서 이제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의 관건은 역시 소비고요. 소비 중에서도 이 민간 소비가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가 향후 좀 큰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집은 역시 또 코로나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겨울에 코로나가 얼마나 코로나를 잘 막는지. 네, 예. 다시 또 이 락다운이 글쎄 풀리는지.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자영업자분들하고 정말 걱정이 많은 겨울입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예. 네. 한유칼 얘기는 아까 뭐 했으니까 네. 더 이상 뭐 네, 일단 괜찮습니다. 또 추이를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네.
경제하면 또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예. 요즘 뭐 아까 주식 예, 얘기를 아시아나 안 주식 할래 얘기만 안 할 수가 말씀하셨고. 없죠. 예. 거래대금 뭐 많을 때 15조 원도 많다, 예. 20조 원도 많다. 요즘엔 거래대금 39조 원 시대입니다. 아, 예. 40조 원 시대, 뭐 예. 증시 대기 자금 63조 원 뭐 그런데요. 실은 지금은 다시 좀 어제 대비 급반등을 좀 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시 예. 2,630선을 탈환했는데 예. 어제 장이 굉장히 미스테리했고 예. 어제 나왔던 급락을 두고 이제 많이 걱정도 예.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었거든요. 예. 어제를 일단은 좀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동안에 11월 들어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아, 무려 7조까지 사던 외국인이 외국인이요. 예. 갑자기 변심을 했고요. 하루만 일단은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예. 그것도 장 막판에 쏟아냈고 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아, 뭐 우리가 뭐 내쳤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예. 쓰게 됐는데 삼성전자의 물량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정할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큰 이변이 없는 예. 한 올 11월에 외국인이 7조 산 것이 예. 그 역대 대한민국 기록 역사상 월별 순매수는 1위다라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직전이 5조 6천억 정도였는데 예. 어제 11월 말에 2조 4천억을 이 팔면서 이 11월은 그냥 기록에서 아, 사라져 버리게 되는 다시 4조 원대로 이건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왜 그렇다면, 갑자기 예. 어제 그럼, 2조 뭐- 넘게 뭔가요? 의도가? 투매가 나왔느냐? 아직은 확인이 되고는 있지는 예. 않지만 어제가 그 MSCI라는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지수라고 우리가 어떤 지수를 정해놓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MSCI EM,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아요. 예. 이 지수는 뭐냐면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들어가지고요. 예. 그 지수가 오르면은 펀드 수익률도 오르고요. 그 지수가 떨어지면 뭐 펀드 수익률이 떨어진 큰 예. 틀에서 이제 지수 인덱스형 펀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젠 선진국 증시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이머징 마켓에서는 빠져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어제가 이 MSCI 지수의 이머징 마켓 지수 리밸런싱, 그러니까 예. 지수 내용을 교체하는 건데 한국 비중이 이제 줄어든 거죠. 한국은 아. 선진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대거 자동 매도가 아. 나왔고 순간적으로 이제 2조 4천억을 쏟아냈다라는 어떤 건데 자동 매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도 예.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아, 예. 추측인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보다는 어떤 자동화된 그렇죠. 매매 이 때문에 지수 그렇다는 때문에 말씀이시죠? 그렇다라는 건데 예. 이것도 실은 추정이 아, 여러 이론 추정이고요. 중에 예. 하나고요. 이것의 비밀을 풀려면 일주일 정도가 있어야 되고 예. 큰 틀에서 어떤 한국 주식시장,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면 예. 아니고 어쨌든 지수 비중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면 다시 일주일 내에 일정 부분은 이제 되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군요.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투매를 했는데 네. 그게 변심인지 네. 배신인지 혹은 기준에 따른 예. 예, 뭐 행동을 순종한 예. 건지 혹은 전술적 뭐 약간 후퇴인지 네. 뭐 기계가 한 일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낙관하는 분위기가 지금 워낙 크니까 아 예. 아마도 이건 너무 느닷없잖아요. 예. 별다른 어떤 노출된 예, 재료도 악재가 없는데 없는데요. 예. 예, 게다가 잘 사다가 마지막 날에 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은 이 MSCI EM, 이 이머징 마켓 지수의 예. 이 지수 교체 작업 중에서 한국 비중이 줄었고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것이다라는 예. 주장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예.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 이제 일주일 모르죠? 동안 예. 예, 다시 되사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그 코로나의 그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가장 큰 승리자 중에 하나는 개미 투자가들이었는데 네. 어제 개미 군단이 또 샀죠? 네. 예. 그 2조 2천억을 상당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당한 개미 자신감이고 투자분들이. 예. 이렇게 큰 돈이 있었을까 시중에라는 예. 것도 참 놀랍고요. 어제 사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보니까 왜 증시 뭐 대기 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탁금이 지금 뭐 63조 원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왜 이런 유동성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원래 순간적으로 외국인이 그렇게 던졌다면은요. 원래 한 폭락을 3% 해- 이상, 예. 뭐 5% 폭락을 해도 뭐 실은 뭐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삼성전자는 한 1.6%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를 몰아치니까 개인 돈들이 다 가서 또 삼성전자를 받아내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뭐 누가 이기니 하는데 예. 딱 현재까지 예. 코로나19 3월 20일 저점 이후 현재까지만 보면 개인 투자들의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학개미들이 대승 완승.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러나 전쟁이란 건 정말 끝을 봐야죠. 예, 끝을 봐야 네, 되니까 네. 정말 조심해서 특히 맞습니다. 그 동학개미들 정말 어떤 피 같은 돈들로 하시는 네. 분들이니까 네. 끝까지 좀 그 승리의 기억에 취하지 않고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어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외국인들이 하루에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다. 던져버립니다. 이게 정말 기계적인, 요즘엔 거의 다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간 펀드 매니저가 잘 못합니다. 예. 인간이라면 어떻게 막 순간 한 시간 만에 1조, 2조를 팔겠습니까? 예. 1조 원 이상을. 그러니까 기계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재료로 어떤 트리거로 완전히 분위기를 바뀔 줄 모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동학개미들 같습니다. 정말 올해의 승리를 잘 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